종로구민 여러분, 직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 마음아 토크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는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고아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요 서울대학교 정신의학과 전문의시면서 종로구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계시는 서화연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님 모시고 현대인들의 불안한 마음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화연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 동안요 동주민센터 직원분들께서 센터장님에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상담받고 싶은 내용들을 메일로 보내주셨다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악성 민원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 화가 났을 때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고 싶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를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다양한 상담들을 많이 하실 텐데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센터장님? 네,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시대에 따라서 이 행복을 가로막는 요소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지금에 있어서 현대 사회에서 가지는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되게 빠른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 변화는 적응을 요청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변화를 겪을 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겪게 되고요. 그리고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불안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불안과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에너지를 소모하다 보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사용해야 하는 그런 에너지가 없거나 그러면서 이제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그 진료실에서 젊은 세대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 젊은 세대들의 무기력함과 힘듦이 굉장히 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좋은 직장과 안정된 직업을 적고 그 다음에 그 좋은 직장과 나쁜 직장의 차이가 점차 커지다 보니까 이 제한된 어떤 이런 직업을 찾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분투하고 이러면서 경쟁이 좀 더 심해지고 그러면서 또한 좌절도 많이 겪고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는 느낌들이 듭니다. 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바로 다음 질문과도 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 들어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존감이라는 것도 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고 자존감이 낮은 이유와 스스로 좀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네, 자존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는 그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존감은 이제 기분과 굉장히 연관이 큽니다. 이 기분이 낮은 것과 기분이 이제 안 좋은 것과 자존감이 낮은 것은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는데요.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가지는 느낌 중에 하나가 내가 무엇인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입니다. 이런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죄책감이라든지 수치심 혹은 열등감과 같은 감정이랑 같이 동반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낮은 자존감 혹은 죄책감, 수치심과 같은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불편한 감정들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혹은 다른 환경 혹은 나를 둘러싼 이런 것들이 사실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불편한 감정들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제 자존감이 낮을 경우에는 이 자존감의 근원을 외적인 것에서 많이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자존감의 가장 근원에는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자존감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자존감을 이제 그 자존감만을 올리는 방법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함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지만 다다를 수 있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욕을 가지기도 하고
아니면 나의 어떤 정체성과 같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이제 다 잘 만들고 성취해야만이 자존감을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소위 이제 멘탈이 약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말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죠. 특히 깊게 상처받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상처를 받는 그런 말들이 사실은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말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심 나는 좀 뚱뚱한 것 같아 라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너 좀 살찐 것 같아 라는 말이 듣게 되면 굉장히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죠. 다른 사람들의 말이 어느 면에 있어서는 내가 좀 그런 거 아닌가? 혹은 나에 대한 의심, 회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말이 말하자면은 확인 사살처럼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마음이 많이 무너지는 것들을 또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또 상담 중에 하나가 또 민원 중에 하나가 동주민센터에 찾아오시는 민원분들이 화가 나서 흥분해서 언어적으로 혹은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을 진정시키는 방법이나 또 이로 인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직원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토닥토닥 하시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자기를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물리적인 폭력이라든지 언어적인 폭력에 단호히 대처하거나 혹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우선이죠. 왜냐하면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자기를 지키지 못했다, 내가 무력했다라는 이런 감정은 그 사건을 외상으로 남게 합니다. 특히 이제 어떤 사건에 내가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그 감정이 사실 사건 자체보다도 더 큰 상흔을 남기기 때문에 언어적이거나 물리적인 폭력에는 단호히 대처를 하거나 혹은 자리를 반드시 피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 화가 나는데 이면에 있는 감정들을 좀 공감해주면 화가 좀 누그러지는 것들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화라는 건 결국 내가 어떤 것을 바라는데 그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즉 자기가 바라는 것이 좌절되고 거기에 절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오는 것이 화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 이면에 있는 좌절된 욕구, 그 마음을 공감해주면 그 공감을 받는 사람은 조금 화가 누그러지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좀 어떤 대화를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공감이라는 키워드가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또 고민입니다. 근무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과 함께 하다 보니까 트러블이 또 생기기 마련인데요.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나 마음가짐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같이 함께 일하다 보면 트러블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럼요, 네. 네, 갈등은 사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옆 사람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실 어떤 이런 이제 갈등 상황에서 누가 뭐 절대적으로 옳다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는 갈등을 이 없는 그런 방법보다는 갈등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사실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는 감정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폭력 대화라는 방법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비폭력 대화는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그것의 이면에는 감정이 있고 그 감정을 일으키는 어떤 욕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이면에 있는 감정과 욕구를 먼저 보려고 하고 또한 내가 이야기할 때도 나의 감정과 욕구를 함께 이야기하면 훨씬 덜 공격적인 그리고 더 생산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런 대화들을 통해서 대화 소통을 통해서 갈등을 풀 수
수 있지 않을까 네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감정과 욕구를 기반으로 하는 비폭력 대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고민입니다. 주변인들의 말이 너무 신경이 쓰이고 사소한 것에 화가 자주 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또 나왔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화를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잘 안 되는데요. 잘 지내는 사람들도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위축되기도 하고 남의 말이 많이 신경 쓰이기도 하고 또 자존감이 많이 떨어질 때 그런 이제 증상들을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우울증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긍정 심리학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이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취미 생활이 있다라는 것이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삶이 너무 바쁜 사람들은 사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볼 기회들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취미 생활을 갖는 것도 스트레스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삶을 좀 관조하는 자세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 굉장히 큰 문제라 하더라도 큰 문제처럼 내가 느껴질지라도 한 10년 정도 후에 만약에 이 문제를 돌아본다면 그때도 여전히 큰 문제라고 생각할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든지 뭔가 삶에 대한 인식과 관점들을 확장하는 것이죠.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천문학 책을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지구는 굉장히 작은 별이고 또 지구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인간은 얼마나 작은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좀 삶의 문제에 대해서 압도당하지 않는 좀 여유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만의 꿀팁, 천문학 책을 본다. 너무 큰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취미생활을 갖는다. 요거 정말 누구나 해볼 수 있는 쉬운 또 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고민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는 게 어렵고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어렵다라고 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센터장님? 네, 거절도 연습이지요. 네, 특히 이제 어린 시절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싫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오히려 혼나는 경험들이 많으면 나의 거절은 상대방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혹은 복수를 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일종의 삶의 태도 같은 게 습관 같은 게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절을 하면은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많이 가지는 것이 거절하기 어려운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역설적으로 이 거절을 하지 못하는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거절을 하지 않으면 나의 마음에 계속 화가 쌓이고 이런 분들은 대개는 거리를 둠으로써 그런 어떤 화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관계는 깨지게 되죠. 그래서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오히려 적절한 거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이제 메시지 자체보다는 태도의 상처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절을 할 때 부드러운 말로 웃으면서 한다면 관계가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나를 위해서 거절을 해보는 방법 그리고 태도가 중요하다. 센터장님이 하는 거절은 상처를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말투 어떻게 기억해 주시면서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벌써 많은 고민들이 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직원분들께서 궁금했던 좀 이런 해소점들을 함께 나누어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센터장님이 옆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이 힐링이 좀 되고 좀 안정감을 좀 찾은 것 같은데 혹시 좀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 우리 구민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신 우리 센터장님께 같이 마음으로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정신의학이나 이제 심리학에서 밝혀낸 아주 확실한 사실 중에 하나는 행복은 바로 관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서로 돌보는 관계는 삶에 의미를 줍니다. 종로 9
주민 여러분들께서 서로 주변을 돌보며 함께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끝까지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관계 꼭 기억해 주시면서요. 지금까지 서화연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도움 주신 센터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안녕 마음아 토크 콘서트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